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번 단원을 배우는 이유예요. 자, 순열과 조합을 공부하게 될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A4 용지 여러분들 잡았죠? A4 용지를 가로로 잡으세요. 가로로 잡고 자, 우리 앞으로 배우게 될 순열과 조합을 한 장에 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준비됐습니까? 자, 그래서 절반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생각하시고 이쪽에다가는 순열 정리할 거고 이쪽에다가는 조합 정리할 거야. 알겠나요? 그러면 가운데로 접어버릴까요? 자, 가운데로 접은 다음에 자, 우리는 순열에 대해서 먼저 공부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순열이라는 건 뜻이 뭐냐면 순서 있게 배열하는 걸 우리가 순열이라고 해요. 자, 순열이라는 것은 순서 있는 배열을 우리가 앞글자 순, 끝글자 열 따서 순열이라고 부를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순열을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퍼뮤테이트. 퍼뮤테이트가 뜻이 뭘까? 퍼뮤테이트. 감사합니다. 자, 교체하다라는 뜻이 교체하다. 즉 순서를 바꾸다는 뜻이라고 순서를 바꾸다. 오케이. 이거 셋 명사형 퍼뮤테이션을 우리는 순열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자, 철자가 뭘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P로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순열을 잘 보세요. 대문자 P를 쓸까요? 대문자 P. 대문자 P. 그 다음에 자, P 앞쪽에다가 소문자 N, 뒤쪽에다가 소문자 R 이라고 써서 N 퍼뮤테이션 R 줄여서 NPR이라고 부를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NPR은 뜻이 뭐냐면 N개 중에서 R개를 뽑고 몇 개를 뽑았다고요? R개. 그 R개를 배열하는 것을 우리는 N permutation R 또는 NPR이라고 부를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순열이었고, 그러면 순열과 대비되는 개념을 우리는 조합이라고 부를 거야. 자, 그러면 순열하고 조합은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반대는 아니야. 반대는 아니고 대비되는 개념. 그러면 순열에서는 뭐가 있다고 했죠? 순서가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조합에서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순서가 없고 조합이라는 건 단순히 뽑기만 하는 걸 단순히 뽑기만 하는 걸 우리는 조합이라고 부를 거야. 순서와는 상관없이. 오케이. 자, 그러면 조합을 여러분들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1년에 여러분들 한 네다섯 번은 써먹는 단어네? 써먹는 단어? 조합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오케이. 자, 조합을 컴비네이션이라고 부를 거야. 자, 그러면 컴비네이션 언제 써먹죠? 조합. 컴비네이션 실생활에서 피자, 피자.
컨비네이션 P자라고 하죠. 컨비네이션 P자가 뭐지? 컨비네이션 P자? 피자가 이렇게 있고요. 피자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햄도 들어있고, 뭐 올리브도 들어있고, 뭐 소세지도 들어있고, 뭐 양파도 들어있고, 많이 들어있죠. 맞나요? 그럴 때 컨비네이션 피자를 여러분들이 시켰다고 해봐. 그러면 이것이 소세지야. 이게 뭐야? 올리브야. 그럴 때 사장님, 저는 소세지가 올리브보다 밑에 있는 걸 시켰는데 왜 소시지가 위에 있고 올리브가 밑에 있죠? 라고 딴지 안 걸죠. 맞습니까? 컨비네이션 피자는 그냥 들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맞니? 순서와는 상관없이 그냥 모아놓은 거, 뽑기만 하는 거, 들어가야 될 것을 넣어놓기만 하는 걸 우리는 컨비네이션이라고 부른다고. 오케이? 그래. 컨비네이션은 이 첫 글자를 따서 컨비네이션은 뭘로 시작하죠? C로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컨비네이션을 대문자 C로 쓸 거야. 대문자 C로 쓰고 왼편에다가 아래쪽에다가 작게 N을 쓰고 뒤쪽에다가 작게 소문자 R을 써서 자 N 컨비네이션 R 또는 NCR은 바로 N개 중에서 들어가야 될 거 R개를 그냥 뽑기만 하는 걸 우리는 NCR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장난치려고 N개 중에서 R개를 뽑까지만 말할 거예요. 뽑까지만 하는 게 NCR이고 꼼매 눈치 빠른 사람 눈치채버렸죠. NPR은 뭐였냐? N개 중에서 R개를 뽑. 꼭 그거를 배열하는 거지. 그러면 뭐가 더 정밀한 개념이죠? 순열이 더 정밀한 개념이지. 맞습니까? 즉 여기까지 줄을 치고 이게 바로 뭐야? NCR을 나타낸다. NCR. 맞니? 자, 즉 조합을 한 다음에 배열하는 것까지가 바로 순열이고 조합까지만 하는 게 바로 NCR이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러한 얘까지 좀 써놓으라고. 자, 선생님은 써놓고 그때그때마다 지워버릴게요. 자, 그러면 빈 공간 있죠? 자, 빈 공간에다가 한번 정리해볼까? 자, 다경인의 반 몇 명이죠? 27명이니까 진짜 많다. 자, 그러면 27명 중에서 반장, 부반장, 총무를 자, 뽑는 경우의 수와 자, 민율이 몇 명이죠? 26명. 자, 그러면 26명 중에서 자, 대의원 3명을 뽑는 경우의 수야. 자, 그러면 대답해 볼까요? 자, 위에 것하고 밑에 것은 경우의 수를 구할 때 달라. 자, 그러면 대답해 볼까요? 위에 것은 순열일까? 조합일까? 알 수 없을까? 밑에 것은 순열일까요? 조합일까요? 알 수 없을까요? 조합? 자, 즉 27명 중에서 3명 뽑는 거 26명 중에서 3명 뽑는 거 3명 뽑는 건 똑같지?
근데 윗 같은 경우는 반장, 부반장, 총무란 이러한 구분이 있잖아. 맞나요? 순서가 정해지는 거지. 맞니? 근데 대의원이라는 건 대표잖아요. 그러면 26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거니까 다경이, 민율이, 승준이를 뽑으나 민율이, 승준이, 다경이를 뽑으나 승준이, 민율이, 다경이를 뽑으나 똑같은 거지. 즉 이거는 순서와는 상관없는 거잖아. 그래서 위에 것이 바로 순열. 그러면 순열이니까 어떻게 표현해요? 27C 아이고 P3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오케이. 그러면 밑에 것은 그 뭐라고 표현할까? 26C 3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위에 것은 순열이고 밑에 것은 조합이야. 이번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여러분들이 순열하고 조합을 안 헷갈리고 써먹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조합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고 일단 여러분들 요것 먼저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27P3은 어떻게 계산할까? 어떻게? 27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건데 단장, 부반장, 총무를 뽑는 거지. 그러면 대답해봐. 단장을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27. 27가지지. 맞나요? 그래서 단장을 뽑는 경우의 수는 27가지야. 그러면 부반장을 뽑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이제 누군가가 반장이 돼버렸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부반장은 될 수 없는 거지. 그러면 부반장이 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26가지. 총무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이제 몇 가지? 25가지가 됩니까? 그럼 이것들은 합해야 될까요? 곱해야 될까요? 네. 곱해. 왜? 연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발생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곱하기라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라고. 이해되고 있나 모르겠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10명 중에서 10명 중에서 자, 반장, 부반장, 총무 또 뭐가 있죠? 서기를 뽑는 경우의 수는 그럼 일단 순열일까요? 조합일까요? 순열이죠. 그러면 순열로 표현하면 뭘까요? 10 퍼뮤테이션 4 또는 10P4. 선생님은 주로 10P4라고 부를 거야. 오케이? 그러면 10P4가 되고 그럼 대답해 볼까? 10P4는 그럼 어떻게 계산될까? 반장 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10가지. 부반장 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9가지. 총무 될 수 있는 경우 8가지. 서기 될 수 있는 경우 7가지입니까? 맞아요? 그래서 10부터 몇 개 줄어들었죠? 한 개, 몇 개, 한 개, 몇 개, 한 개 줄어들면서 연속적으로 곱하는 것을 몇 개 연속했습니까? 4개 연속했습니까? 네. 맞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1, 2, 3, 4, 5, 6 중에서 자, 중복 한 번씩만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순열일까요? 조합일까요? 1, 2, 3, 4, 5, 6 중에서 한 번씩만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
그러면 세 자리 자연수 개수니까 요렇게 세 자리가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자,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숫자의 개수는 몇 개죠? 6개입니까? 그러면 한 번씩만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5가지. 세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가 됩니까? 그럼 이것들의 연속 사용이니까 곱이 되겠지. 그럼 이것을 자 순열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6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배열해버리면 됩니까? 네. 그래서 6p3은 얼마라고? 6 곱하기 5 곱하기 4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순열의 계산 법칙 눈치챘습니까? 네. 27p3이라고 하면 뭐부터 시작해서 27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서 연속에서 곱하는 걸 몇 개? 3개 연속. 10p4라는 건 10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서 곱하는 걸 몇 개 연속? 4개 연속. 맞나요? 네. 6p3은 뭐? 6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서 연속에서 곱하는 걸 몇 개 연속? 3개 연속 곱하는 거야? 이거 처음에 헷갈리면 안 돼. 아, 27부터 시작해서 3 나올 때까지 곱하는구나. 10부터 시작해서 4 나올 때까지 곱하는구나. 6부터 시작해서 3 나올 때까지 곱하는 것이 아니야. 6부터 시작해서 3개 연속이야. 10부터 시작해서 4개 연속. 27부터 시작해서 3개 연속 곱하는 걸 바로 순열 계산법이라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됐습니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지워 버릴게요. 자, 그럼 이제 계산 공식을 한번 써볼까? 몇 사람이나 뒤져볼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NPR은 그러면 뜻이 뭐였죠? N개 중에서 R개를 뽑고 그 R개를 대열하는 거였잖아. 그러면 NPR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뭐부터 시작해서? N부터 시작해서. 맞습니까? 자, 하나 줄이면 얼마입니까? n-1. 하나 더 줄이면 얼마죠? n-2 곱하기 땡땡땡. 몇 개 연속입니까? R개 연속 곱하는 게 바로 NPR이라고? 맞니? 그랬을 때 여러분들 학교 시험 최상 난이도에서는 이 마지막 숫자 아는 것도 출제됩니다. 알아야 풀리는 문제가 출제가 돼. 그러면 마지막 숫자는 뭘까요? 마지막 숫자는 뭘까요? n-r개? 땡! 엄매 지옥으로서 눈치를 못 채구나? 네, 잠깐만요. n-r 빼기. 알 빼기 아, 잠깐만. 예, 민율이 딩동댕 n-r 플러스 1이라고? 왜 그러지? 우리 n 포함되고 인원도 포함되는 거잖아. 둘 다 포함될 때는 큰 놈에서 작은 놈 뺀 다음에 플러스 1이죠. 맞니? 그럼 빼봐. 누가 크죠, 누가? n이 큽니까? n-r 플러스 1이 큽니까? n이 크죠? 이것부터 줄어드는 거니까. 그러면 n에서 이놈 빼면 얼마야? r-1이지. 근데 몇 개 해야 돼? r개 해야 되니까 플러스 1을 해줘야 되는 거라고? 이해됐니?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놈 반드시 구할 수 있어야 돼. 알겠니? 자, 그러면 연습 한번 해볼까요? 해?
36이야. 그러면 요 놈은 뭐부터 시작해서? 100부터 시작해서 하나 줄이면 얼마? 99. 하나 더 줄이면 98. 땡땡땡. 마지막 놈은 뭐라고? 마지막 놈. 앞에서 뒤에 빼면 얼마예요? 36. 100 마이너스 36은 얼마? 63이니까 플러스 1. 그래서 얼마? 65가 바로 마지막 놈이라고? 이해됐니? 이게 바로 NPR을 계산하는 공식이라고? 이해됐습니까? 자, 이게 바로 이제 순열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선생님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본 것 같은데요? 본 적 있나? 네. 예. 여러분들 선생님이 너희들 중학교 2학년 과정 설명할 때 이미 한번 설명했었어. 고등학교 때 배운다고. 알겠니? 이게 바로 NPR이었어요. 자, 그럴 때 이제 장난 들어갑니다. 장난 들어가. 자, 그러면 N permutation N은 뜻이 뭘까요? N개 중에서 N개를 뽑아. 그 N개를 배열하는 거지. 맞나요? 그러면 NPN이라는 걸 계산하면 얼마가 될까요? 처음 놈은 얼마예요? N이고요. 하나 더 줄이면 N-1. 하나 줄이면 N-2. 땡, 땡, 땡. 마지막 놈은 얼마일까? 마지막 놈. 앞에서 뒤에 빼면 얼마? 0. 플러스 1이니까 얼마? 1이니까. 그래서 3, 2, 1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지. 맞습니까? 자, 그래서 앞에 거랑 뒤에 것이 같은 순열은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얼마 나올 때까지? 1 나올 때까지 곱하는 게 바로 NPN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럴 때 수학자들은 게을러요? 부지런해요? 게으르죠? 요 계산을 앞으로 원체 많이 써볼 거거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앞으로 N 팩토리얼이라고 부를 거야. N 팩토리얼. 자, 선생님이 지금 이쁘게 이렇게 썼는데요. 그냥 빨리 쓸 때는 그냥 느낌표로 하면 돼요. 느낌표.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팩토리얼이라는 뜻이야. 팩토리얼. 알겠습니까? 자, 한자로는 계승이라고 하고요. 계승이라는 말은 잘 안 쓸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팩토리얼. 그래서 읽을 때는 n 팩토리얼. 쓸 때는 그냥 n 팩, n 팩토리얼 이쁘게 쓰든 선생님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쓸 거예요. 팩토리얼을 좀 수학적 기호로 좀 구분하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그러면 n 팩토리얼은 뜻이 뭐라고? 뭐부터 시작해서? n부터 시작해서 n-1 찡찡찡 1 나올 때까지를 곱하는 걸 우리는 n 팩토리얼이라고 부를 거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n 팩토리얼은 그러면 뜻이 뭐냐? 원래 뜻은 뭐였죠? npn 입장에서는 n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 n개를 뽑아. 그 n개를 배열하는 것이 바로 NPN, N 팩토리얼이었습니까? 맞나요? 그러면 너희들이 한번 대답해봐. 수학에서, 국어에서 쓸데없는 표현은 안 하는 게 좋죠? 네. 그러면 너희들이 한번 줄여봐. N개 중에서 N개를 뽑아 N개를 배열하는 것을 그냥 뜻만 알 수 있게 축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N개 중에서 N개를 뽑아 N개를 배열하는 거. 뭘까? 뭔가 중복된 거 같지? 그냥 깔끔하게 N개를 배열하는 것과 똑같습니까?
왜요? n개 중에서 n개를 뽑아 n개를 비열한다는 거 그냥 n개를 비열하는 거지. n개 중에서 n개를 뽑는 경우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잖아. 아, 10개 중에서 10개를 뽑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잖아. 그러면 그 10개를 비열하는 거니까 그냥 그 10개를 비열한다고 하면 되는 거지. 맞나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는 NPN은 n 팩토리얼 계산은 n부터 시작해서 1 나올 때까지 곱하는 거고 깔끔하게 그냥 n개를 배열하는 게 바로 n 팩토리얼이라고 부를 거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선생님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수학 선생들이 줄여서 n 팩토리얼 부르는 거 귀찮아가지고 n 팩이라고 n 팩. 오케이? 그래서 n개를 배열하는 걸 우리는 n팩.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아따, 근데 이런 것이 시험 문제가 나와. 알고 있어야 되는데. 홍다경이 모를 것 같은데. 정말요? 다경 씨? 네. 야구 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야구라는 게 뭔지는 알죠? 네. 예. 그럼 야구는 몇 번부터 몇 번까지 타순이 있죠? 커스텀이 뭐예요? 치는 순서. 민율이. 어, 1번부터 9번. 근데 그런 것은 너희들 뭐 안 나오잖아. 근데 시험 문제는 나와.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상식적으로 외워야 돼. 야구는 1번부터 9번까지의 타순이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 볼까요? 9명 중에서 9명을 뽑아 타순이라는 건 7타 순서 순이야. 치는 순서 타순을 정하는 경우의 수예요. 그러면 9명 중에서 9명을 뽑아 타순을 정하는 경우의 수는 뭘까요? 순열로 표현하면 9P9가 되겠지. 자, 9P9 또는 9명 중에서 9명 뽑아 비열하는 거나 그냥 9명의 순서를 정하는 거나 똑같은 거지. 그러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9팩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오케이? 그러면 9팩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9, 8, 7, 땡땡땡, 3, 2, 1까지를 곱하는 게 바로 9팩토리얼이라고? 이해됐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자 순열에서의 특수한 경우 n 팩토리얼을 계산하는 방법이었어. 오케이. 자 그러면 뭐 간단하게 5명을 배열하는 경우 뭐갈까요? 5명 중에서 5명을 뽑아서 5명을 배열해야 되겠지? 근데 이제 앞으로는 간단하게 뭐 5팩이라고만 쓸 거야? 이해됐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순열 공식이라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아주 재미난 개념을 설명할 거야. 자, 그랬을 때 NPR을 계산하는 공식이 하나가 더 있어. NPR은 여기다 계산해 볼까요? NPR은 앞에서 뒤에 빼면 얼마입니까? n-r이죠? 앞에 거는 n이고 n-r팩분의 n팩이 바로 순열 계산하는 공식이야. 자, 다시 한번 앞에서 뒤에 빼면 얼마? n-r 팩분의 앞에 거 팩이 바로 순열을 계산하는 또 다른 공식이라고 알겠나요? 그럴 때 여기에다가 박스 이쁘게 치시고요. 요 놈은 증명용 공식이야. 증명용 공식. 즉,
실전에서는 뭐가 좋다는 소리예요? 이것이 좋아요. 알겠습니까? 이게 더 빨라. 근데 증명할 때만 써먹는 공식이라고 외워도 된다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진짜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10P4는 어떻게 계산했죠? 10부터 시작해서 몇 개 연속? 네. 4개 연속이니까 19, 8, 7까지겠지. 맞니? 그러면 증명용 공식이 어떻게 될까? 앞에서 뒤에 빼면 얼마죠? 6. 그럼 얼마? 6팩분의. 자, 앞에 거 팩 얼마? 10팩이 되는 거지. 네. 그러면 6팩은 얼마예요? 6팩. 6팩. 65, 43, 2, 1입니까? 10팩은 얼마죠? 19, 87, 65, 4, 3, 2, 1입니까? 네. 맞죠? 그러면 어차피 6팩은 약분돼 버려서 요 놈만 낳게 되는 거지? 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10P4가 위에 것이 편해요? 밑에 것이 편해요? 계산할 때는 위에 것이 깔끔하고 편하지? 네. 맞나요? 근데 밑에 가치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거는 증명용 공식이고 요 순열 단원에서는 많이 안 써먹는 증명용 공식이야. 나중에 조합 단원에서 아주 중요하게 쓰여지는 공식이에요. 알겠습니까? 지금은 이런 게 있는갑다 하고 넘어가면 된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승준아, 네. 이 세상에는 귀신이 있니 없니? 없어? 홍다경 씨, 귀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웬일이 있니 없니? 이 자식들이 수학 공부하는 놈들이 다 틀린 생각을 하고 있네. 귀신은 존재해. 지금부터 귀신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을 해보도록 하지. 오케이? 자, 그러면 아주 놀라서 오늘 밤에 잠도 안 올 것이다. 무서워가지고. 자, 대답해 볼까? CP4는 뜻이 뭐죠? 10명 중에서 네. 네. 4명을 뽑아서 배열하는 거지. 뽑기만 하는 건 조합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OP5는 뜻이 뭡니까? 5명 중에 5명 뽑아 배열하는 거죠. 맞아요? 네. 3P2는 뭡니까? 3명 중에 2명 뽑아서 배열하는 거지. 맞죠? 그러면 잠깐 여러분들 심호흡하시고 아주 무서운 것을 목격하게 될 거예요. OP6 보자마자 그냥 심장이 벌렁벌렁 그냥 머리가 아파오죠. 꿈속이 나오겠지. 어쩌지? OP6은 뜻이 뭐야? OP6 5명 중에 6명을 모아서 배열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영화가 잔혹해서 19금이야? 아 근데 그 영화를 선생님이 보통 영화 같은 걸 자주 잘 안 보거든? 근데 자주 보는 영화가 있어. 그러니까 어떤 영화, 뭐 TV 같은 데서 하잖아. 그러면 막 어떤 영화 같은 경우는 봤던 거냐 하고 넘어가 버리잖아. 근데 어떤 영화 같은 경우는 막 그냥 다시 한번 막 그냥 꼼꼼히 보는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고 싶은 영화들이 있어. 여러분들 그런 영화 있나요? 그런 영화 중에 하나야. R 포인트라고. 선생님 수업 시간에 한번 또 이것도 소개했었어. R 포인트. 네. 한국 영화야. 봤어?
아니, 이거 19금이었어. 내 주관 잡았네. 알포인트. 우린 저기 아닌 귀신과 싸웠다. 멋지죠? 여기 얼굴 없잖아요. 그냥, 네? 예, 사람 얼굴이잖아. 네. 근데, 이게 이제 이 영화의 주제야. 자, 무슨 말이냐면, 물론 이제, 뭐, 실제 사건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베트남 전쟁이 뭔지는 알죠? 네. 베트남 전쟁에서 어느 날 갑자기 무전이 왔단 말이지. 살려달라고. 어? 살려달라고 무전이 왔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 이제 구출하려고 이제 가야 되겠지. 맞아? 근데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 안 가고 싶어 해? 위험한 작전 지역이니까. 근데 이제 문제 있는 놈들. 그러니까 영화상에서는 아무튼 무슨 좀 디테일한 내용이 있었는데 아무튼 뭐 문제 있는 놈들만 뽑아서 이제 가는 거야. 이제 특히나 이 주인공 같은 경우가 좀 문제가 있는 주인공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냐면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그런 정신적인 피해 때문에 아무튼 이제 얘가 소대장이야. 그러니까 대장이야. 이제 이 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 정확한 이론은 까먹었다고 8명이었는가가 출동했어. 구출하러.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 애들이 이제 이렇게 모아다가 출동을 했단 말이지. 어? 그래서 이제 출동해서 얘네들은 그냥 뭐라고 했더라. 뭐 빨리 제대시켜준다고 아니 뭐 휴가를 준다고 했던가. 아무튼 뭐 혜택을 준다고 해서 이제 보내줬단 말이지. 출동을 했어. 그래서 아무런 위기의식 없이 어떤 그 작전 지역 섬에 도착했어. 섬에 도착했다고 또 이 정신없는 놈들이 죽을지는 모르고 우리 기념사진 한번 찍자 하고 찍었어? 8명이 출동했는데 기념사진에는 8명이 찍혀 있는 거야. 맞는 거 아니에요? 8명이 출동했는데 기념사진에는 8명이 찍혀 있는 거야. 산책을 누가 찍었어? 거기서부터 이제 관객들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음.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밤 잠자기 틀렸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오피육이라는 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까? 그래서 자 요것까지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즉 NPR에다가 줄을 치고 NPR이라는 건 자동적으로 N은 R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근데 그러니? 그거는 귀신이 준다는 이거. 예, 좀만 기다려봐. NPR이라는 건 N명 중에서 뽑는 거잖아. 그러면 N명까지는 뽑을 수 있는 거지. 네. 근데 그 N명을 넘어서까지는 뽑을 수 없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숫자는 N까지는 될 수 있어도 N보다는 커질 수 없어. 알겠습니까? 그러면 홍다경이가 직접적으로 물어본 자, 것을 설명하도록 하지요. 그러면 대답해 볼까? NP 영어는 뜻이 뭘까? N명 중에서 빵명을 뽑아서 배열하는 거죠. 네. 말이 돼요, 안 돼요? 음. 안 되죠. 이게 말이 되면 뭐야? 10명 중에서 빵명을 뽑아서 배열하면 환장하네. 그 자리에는 누가 있단 소리야? 귀신이 있단 소리지. 그래요. 하나도 없는 거죠. 아니지. 아니, 그러니까 누군가가 있다며.
NP빵은 그러니까 말도 안 되잖아. N명 중에서 빵을 뽑아서 비율한다는 거 말도 안 되잖아. 누군가 존재할 수 없잖아. 근데 그놈은 얼마라고요? 두둥. 여러분들도 잠 안 오겠죠? 1이라고. 왜요? 귀신이 그러니까 존재하는 거야. 이해되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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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1이라고 하면 귀신이 존재하는 거지. 네. 그쵸? 그러면 이거는 귀신 증명용 공식이라고. 아, 저 공식이 맞아요? 대입해봐. 앞에서 뒤에 빼면 얼마야? N. n. 그래서 얼마? n팩분의 앞에 거 팩. n팩이니까 n팩분의 n팩이니까 얼마? 1. 맞다고. 귀신 증명용 공식이었다고. 그렇죠. 깜짝 놀랐지? 귀신은 존재한다고. 어? 이해됐습니까? 네.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자, 민일아, 귀신은 존재해, 안 해? 존재한다고, 임마. 이거 귀신 증명용 공식. 참나. 이해됐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빵팩은 뜻이 뭡니까? 빵팩. 빵팩. 연결. 빵명을 배열하는 거죠. 말이 배열 안 돼요. 되죠? 빵팩은 얼마? 2. 1이라고? 빵팩은 1. 왜 빵팩은 1이죠? N-0은 N이고, N분의 N은 1이니까. 음, 빵팩은 왜 1일까요? 아, 숙제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성립하는 공식이라고 알겠습니까? NP빵도 1이고 빵팩도 1이라고. 그래? 근데 왜 빵팩이 1이에요? 아, 나 방금 증명했잖아. 귀신은 영국하기 뭘 했으면 나한테 물어보지 마. 나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귀신한테 물어보라고. 알겠습니까? 자, 홍다경 씨 다음 시간까지 알아와서 대답해 주는 게 숙제입니다요.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순열에서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공식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쩌지? 시간이 이렇게 걷네? 왜 이렇게 많이 갔지? 아, 이런 개뿔. 숙제 내줘야 되는데?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큰놈과 대비되는 순열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아이고, 조합. 자, 그러면, 조합이라는 건 아까 N combination R이라고 하자고 했잖아. 그러면 눈치챘나 모르겠다. N combination R을 계산하는 공식. 뒤에 거 벡토리얼분의 순열이라고. 왜 그런지 이해됩니까? 봐봐. 요거에 또 요 부분 빨리 다시 한번 보시고. 보셨죠? 네. 자, 무슨 말입니까? NPR은 뜻이 뭐였지? N개 중에 R개를 뽑고 R개를 배열하는 거였지. 그러면 NPR이라는 건 N개 중에서 R개를 뽑.
꼭 몇 개를 뽑았다고? 알게. 그 알게를 배열하는 걸 뭐라고 해요? 알팩이라고 했지? 그러면 꼭 연속해서 발생해야 되니까 곱이 되는 거지. 그러니 요게 뭐예요? 요게 n개 중에서 알게를 뽑는다는 게 바로 NCR이었잖아. 맞니? 꼭 그 알게를 배열하는 게 바로 뭐였습니까? R 팩토리얼이었지? 맞나요? 그래서 연속에서 발생하니까 곱하기 R팩이라고? 맞니? 그러면 양변을 R팩으로만 나누면 이 공식이 가능했다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NCR을 계산하는 공식이라고? 자, NCR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뒤에 거 팩토리얼분의 순열이라고? 오케이. 뒤에 거 팩토리얼분의 순열. 자, 그러면 요 놈을 우리는 증명용 공식에 한번 대입해볼까? 자, 증명용 공식에 대입하면 n-r팩 r 100분의 n 팩입니까? 왜 그러죠? n-r 팩이 아까 뭐였니? 요거였죠. 맞죠? 그러면 요놈 자리에다가 이거를 대입해 버리면 요게 뭡니까? 요게 n-r 팩분의 n 팩이 바로 npr이잖아. 맞아요? 그리고 분모에 누가 있어? r 팩이 있다고. 맞니? 자, 그래서 이제는 별표를 좀 왕창 쳐놔야 된다. 자, 실질적으로 수행평가 그리고 학교 내신 증명용 문제로 많이 출제돼. 이거는 반드시 별표 몇 개 치고 암기해야 돼요. 증명용 문제에서 자, 학교 시험에서도 많이 나와. 네모 넣기 문제로. 알겠니? 네모 채우기 문제로 많이 나오니까 이거 꼭 암기해야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조합 공식이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 공식. NCR은 NC n-r과 같아요? NCR은 NC n-r과 같아? 왜요? 뭔 말인지 한번 볼게요. 박영희가 있고요. 박영희를 아는 세 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총 몇 명이 있습니까? 네 명이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네 명 중에서 한 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몇 개일까요? 네 명 중에서 한 명을 뽑는 경우의 수.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라고. 박영희를 뽑을 수도 있고, A를 뽑을 수도 있고, B를 뽑을 수도 있고, C를 뽑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여기까지 네 가지 경우가 되는 거지. 맞니? 자, 그러면 그 놈을 우리가 조합으로 표현하면 뭘까요? 네 명 중에서 한 명을 뽑는 경우가 바로 조합이었으니까 그래서 얼마? 4C1이라고? 맞니? 자, 그러면 4C1은 선생님이 방금 알려줬던 4C 4에서 1 빼면 얼마죠? 4C 3과 같다는 거야? 왜 그런지 너희들이 한번 느껴봐. 그런가요?
박영희를 뽑으면 A, B, C가 따져. A를 뽑으면 박영희와 B와 C가 따고 B를 뽑으면 박영희, A, C가 따고요. C를 뽑으면 박영희, A, B가 따니까 네. 맞아요? 그럼 봐봐. 4명 중에서 한 명을 뽑는 경우는 이런 경우잖아. 네. 박영희를 뽑거나 A를 뽑거나 B를 뽑거나 C를 뽑거나. 근데 4C3은 그건 뜻이 뭐야? 4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경우의 수지. 경우는 다르지, 경우. 이건 한 명 뽑는 거고 이건 3명 뽑는 거지만 경우의 수는 같지. 3명 뽑으면 A, B, C를 뽑으면 다가 박영희가 따잖아. 다하고 B, C를 뽑으면 A가 따잖아. 다 A, C를 뽑으면 B가 따. 다 A, B를 뽑으면 C가 따잖아. 네. 경우는 다르다고, 경우. 이건 한 명을 뽑는 경우. 이거는 3명을 뽑는 경우. 지만 경우의 수는 같다고. 그러니 어차피 3명 뽑으면 한 명 뽑는 거랑 똑같은 거지. 맞니? 그래서 사실은 4C 3과 같은 거야? 맞니? 네. 자, 그러면 대답해봐. 10명 중에서 8명을 뽑아. 그러면 10명 중에서 8명을 뽑는 경우를 우리가 조합으로 표현한 거죠? 10C8입니까? 그러면 10C8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야 되죠? 주요격 팩토리얼 8, 100분의 순열 얼마? 10P8입니까? 맞죠? 그러면 8 팩토리얼은 얼마냐? 8, 7, 6, 5, 4, 3, 2, 1이지. 10P8은 얼마예요? 10, 9, 8, 7, 6, 5, 4, 3입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10C8은 10명 중에 8명 뽑으면 자동적으로 10명 중에 2명이 남는 거잖아? 네. 그럼 경우의 수는 10명 중에 8명 뽑으나 숫자는 그 경우의 수는 10명 중에 10에서 8 빼면 얼마? 2명 뽑으나 같다는 거라고? 경우의 수만큼은 그러면 10C는 얼마예요? 주의껏 팩토리얼 분의 10P2입니까? 그러면 2팩은 얼마? 2분의 10P2는 얼마? 19. 아, 엄청 간단해지는 거지? 네. 맞습니까? 엄청 간단해질 뿐더러 다른 공식의 유도 과정에서 아주 중요하게 쓰인다고?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 이 공식의 수학적 의미는 첫 번째 계산 속도 향상을 시킨다고? 오케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다른 공식의 유도 과정으로 사용돼요. 오케이. 네. 계산 속도가 빨라진다는 건 이해됐죠? 네. 계산 속도 빨라진다는 거. 자, 그러면 대답해 볼까? NC1은 얼마일까요? NC1. N명 중에서 한 명 뽑는 거? 네. 10명 중에서 한 명 뽑는 경우의 수 몇 가지? 10가지? 맞죠? OC1은 뭐? 5명 중에서 한 명 뽑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5가지. 그러면 NC1은 얼마? N가지가 된다고? 음.
맞죠? 네. 그러면 귀신 증명용 공식 2 NC빵은 얼마일까요? NC빵 N명 중에서 빵명 뽑는 거 말도 안 되죠? 네. 하지만 우리는 귀신이 존재한다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NC빵은 뭐랑 같습니까? 요 공식에 대입하면 뭐 NCN이랑 같이 NCN은 뜻이 뭐예요? NCN 10명 중에서 10명을 뽑는 경우는 한 가지 있죠? 싹 뽑는 거 그래서 얼마? 1이 되는 거야 1 그러니 여러분 확실해졌죠? 귀신은 존재 안 해? 존재한다고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랬을 때 마지막 공식 1학년 때 써먹을 마지막 공식이에요. 으짜까 으짜까 NCR은 n-CR 더하기 n-CR-1이라고 언제 쓴다고요? 이거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증명용 네모 넣기 또는 수행평가 단골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을 못하겠어. 네. 해볼까요? 제일 중요한 공식인데 안녕. 유재석, 인성 받았습니다. 오늘 진짜 소속사에서 비교하면 어? 자, 요 공식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아까 그거 뭐라고 할까? 이지만 여러분들 숙제 이것들이 좋아요도 한 번씩 안 누르고 죽여볼 거야. 숙제 플러스 알파가 지금 뭐냐면 아까 선생님 영상 들어가 봐서 유튜브 유재석 인성 논란 하고 귀신 증명용 공식
요 두 개 시청하고 오라고. 알겠니? 네. 알겠냐고? 그리고 이거 공식 다 외워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프린트 지금 더 풀 거 있죠? 뒤에 한 장인가 남았었나? 오케이. 틀린 것까지 고쳐서 오세요. 알겠니? 아, 영상 꼭 보고 오라잉.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아, 나 숙제가 죄송해요. 이때까지 있어서. 그때가 너무 많아서.